재밌는 게 오늘 바로 두 사람이 회담 날짜까지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25일입니다. 25일이면 일요일인데 뭐 일요일 상관없다. 가장 시간 빨리 비는데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재밌는 거는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야가 지금 미루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 결과를 내는 회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 삶의 보탬이 된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주제가 민생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민생의 어떤 그 민생 정책 이거의 방향들이 약간씩은 달려요. 먼저 보면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각종 세금 완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문제라든가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같은 거 플러스 격차 해소 특위라는 걸 오늘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격차 해소 특위가 뭐냐 하면은 일종의 분배 정책, 좀 그 복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기 위한 특위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성장 쪽에 무게를 두는 쪽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왔고 그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로서 격차 해소 바로 이제 중도층에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생 정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클릭에 가까운 거를 본인의 트레이드 그렇죠. 마크로 들고 나왔어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게 뭐였냐면 상속세 문제였는데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상속세율을 건들 수는 없지만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금액 5억 원은 조정을 하자. 이렇게 약간 우클릭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기 안영현 위원. 예. 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좌클릭에 가까운 어떤 자신의 정책 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우클릭에 가까운 정책 제시를 한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격차 해소라는 거를 그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 총선 앞두고도 이재명 당시 대표도 이제 성장이라든지 우클릭하는 그런 정책에 관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니, 결국은 총선 끝나고 다음 큰 무대는 결국 대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중의자 투표라 그러죠.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운데 있는 분들의 표를 누가 가져오느냐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왼쪽으로 좀 더 가려는 거고 왼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한데 그게 실제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둘 다 민생과 관련이 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그 당시 보수 정당에서 내지 않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김종인 당시 위원장을 영입해서 이 경제 민주화를 앞세움으로써 중도층 그 또 서민층에 소구를 하면서 상당히 이 그 큰 효과를 봐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보수는 오히려 분배 정책을 그다음에 진보는 성장 정책을 해서 서로 상대방 표를 가져오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트레이드마크 뭔지 아십니까? 약자와 동행이요. 안심소득 약자와 동행. 그러니까 이것도 분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가 가장 약하다는 분배 정책, 서민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가져서 거기서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 이런 건데 아마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 모두 그런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약간 좀 재미있는 관점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이 당 대표랑 대권 주자를 분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면 당 대표의 대선에 나올수록 당 대표를 안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대통령제 국가고 당 대표와 당권 대권 분리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여야는 공교롭게 보면 여야 대표 모두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대선 경쟁자가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각제에 가까운 어떤 구성을 갖게 돼 버렸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이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연임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다 정책, 민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민생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특검, 탄핵, 살인자, 정쟁 내용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장외에 있는 이 두 분들은 정책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책들 언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 겉으로는 이렇게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하면서 실제 뒤에서 하는 건 싸움질인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들 지지층을 향해서는 우리 잘 싸우고 있지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약간 이중적인 행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대표가 되기 전에 얘기였고 이제 대표가 되면 자기들이 실권을 가졌으니까 이제 책임도 져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좀 그 원래 그 실권이 없는 사람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뒤에서 실권 가진 사람이 노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게 됐으니 이제는 좀 뭔가 하나라도 대화가 돼서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은 갔는데 일단 뭐 쉬운 것부터 공통적인 것부터 하다 보면 하나하나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미 뭐 국회 전번 국회에서 합의된 것도 있고 또 연금 얘기는 서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로 한쪽에서 상속세 하자 한쪽에서는 뭐 분배 얘기하자 하면은 그럼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을 그렇게 그 전 국민 25만 원을 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전 국민은 힘드니 하위 70% 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제시하고 상속세 세율이 힘들면 그럼 공제 대폭해서 하자 이런 타협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예, 아마 서로 간에 좀 그 재정을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베풀자라는 쪽에서 중간에 합의를 볼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그렇게 합의 보고 민생 뭐 하는 건 좋은데 이 국가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두 분 다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면 사실 대선 주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라는 거고 자기들은 이제 선심주로 퍼붓겠죠. 하지만 뭐 그러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집권할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좀 재정도 좀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사실 지난 대선 때도요. 이제 전 국민 지원금 문제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는 받고 더블로 준다고 해서 아마 맞습니다. 액수는 더 크게 불렀을 맞아, 거예요. 맞아. 예, 더 그래가지고 크게 불렀어요. 이슈를 그냥 이렇게 물타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두 당 대표께서 새로 된 이상 서로 간에 자신들의 약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서민과 어떤 분배 정책에 대한 약점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산층과 어떤 그 성장 정책에 대한 약점을 서로 좀 보완을 해서 서로 정책적인 합의들을 많이 본다면 우리 이 정치 문제 특히 뭐 지금 사실 둘이 만나면요 지금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니 그렇죠. 특검 추천 누가 할 거니 최상병 것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외환 문제 해야 된다 아마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사실 그뭐 25일날 봐야겠지만 일단 두 분이 이렇게 정책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정치적 현안 문제도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뭐 좀 이렇게 약간의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뭐 크게 다른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소위 지금 비명계가 다 죽었다고는 하지만 종부세 건드리고 금투세 하자 그러고 게다가 여기 상속세 문제까지 바꾸자 아마 비명들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렇죠. 비명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뭐 이 지금 소수가 되고 또 이재명 1인 체제라고 하지만 또 그동안에 민주당의 정체성이 하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이재명 대표랑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나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것이 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성공을 한번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최상병 특검 바로 아마 지금 제3자 특검 하자고 얘기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덜썩 받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이 대통령실과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것도 한동훈 대표로서 상당한 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25일 날로 예정된 여야
첫 당대표 회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지만 기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